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 담당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HRD, 그 다음에 조직문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수지라고 하고요. 지금은 제조업에서 10년차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하고 그리고 조직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10년 차나 됐어요. 그럼 되게 일찍 사회생활 시작했네요. 졸업하기 전에 입사를 한 케이스예요. 네. 오, 완전 엘리트. 아닙니다. 네, 운이 좋아가지고. 간단하게 경력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루트로 좀 회사를 옮기셨나요? 저는 사실 국내 대기업에서 공채 사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물류기업이었고 그 이후에는 짧게 교육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호텔업에 갔습니다. 이 호텔업은 글로벌 H사고요. 럭셔리 브랜드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직무를 업계를 완전히 또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제조업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많이 다녔네.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나중에 물을 것 같은데 애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뭐 학교는 좀 말하긴 그렇지만 과는 뭐예요? 저는 행정학이랑 경영학이랑 같이 했어요. 행정학 전공, 복수 전공 경영. 네. 경영 했고 학점은 대략 학점은 3.85. 너무 소수점까지. 그냥 그렇게 뭐 훌륭한 편은 아니잖아요. 네. 아닌가? 모르겠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거 있어요? 그럼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신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쵸. 네. 그렇다면 상당히 빨리 들어가신 건데 본인이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던 게 좀 있었나요? 일단은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저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커넥션을 좀 찾을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취업 박람회 컨퍼런스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찾아다니시고 그런 것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력서 그래서 좀 자기를 홍보하는 채널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펙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뭐 한 가지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냥 학교만 다니지 마시고 학교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원에 실무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있으시면은 이제 동시에 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턴 같은 것도 했는데 인턴 뭘로 했어요? 인턴을 사실 저는 스페인에서 하기는 했어요. 직무는 HR로 했죠. 네. 그래서 약간 두 개를 노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뭐를 할 수 있는 거, 뭔가 HR도 할 수 있는 거. 네. 뭐 실무기관에서 HR 쪽으로 또 서티피켓을 따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거가 되게 좋은 포인트. 어떻게 보면 취업에 되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긴 하네요. 그쵸? HR 인턴을 할 수 있었고. 그쵸.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교육 운영하는 그런 알바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생산성 본부라든지 뭐 능률협회라든지 뭐 인사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교육 담당자로서 이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실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입고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 것 같아요. 파워풀한 경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력서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실 분들 그러면 되게 본인이 뭔가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뭔가 개선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 니즈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설문조사식으로 사실 뽑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신입으로 들어오면은 교육실 정비라든지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또 중요한 역할이니 네네. 그런 거를 내가 꼼꼼하게 잘했다. 내가 그런 거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거를 오히려 어필하시는 게 좀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대다수는 사실 인사팀 혹은 HRD 파트를 교육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일 거예요. HRD는 어떤 직무입니까? 인재 개발과 그리고 조직 개발 이렇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이 되시면 이제 신입사원 연수원에 가시던지 아니면 뭐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던지 어떤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고 또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니다. 뭐 이거는 아주 작은 사례고요. 뭐 기업에 가면 굉장히 많은 교육의 장르들이 있어요. 뭐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고 나중에. 그리고 조직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회사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임직원 만족도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리더에 대한 인식 평가라든지 아니면 소통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성과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분석을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한번 얘기해보죠. HRD의 장점과 단점. HRD의 장점은 직무 효능감이 굉장히 크다. 남의 성장을 도와주고 또 나 또한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진짜입니다. 인사팀에서 컨설턴트적인 역할을 하기에 HRT 그리고 OD 팀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있어요. 시스템적인 측면은 쉽게 바꿀 수는 없으나 하지만 항상 기업에서 액션 플랜 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좀 더 개선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면 딥다이브 해서 원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 뭐 그것은 뭐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컨설턴트적인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좋죠. 단점은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무 개발 기회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있기는 그거 하죠. 진짜 공감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기업이 원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포지셔닝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범생이랄까요? 뭐 모범적인 모습으로 항상 이제 좀 유지를 해야 되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직무 개발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담이 있다? 조금. 예. 여러분의 꿈을 너무 와장창 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맞는 얘기 같아요. 뭐 이게 진솔한 얘기니까 사고 싶네요. HRD 하면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사실 그래서 고학벌 위주의 채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학벌을 좀 많이 보는 편인가요? 제 경험상은 사실 뭐 교육팀, 인사팀 불문하고 글쎄요 뭐 서울 중위권 대학까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에도 3.5는 넘었던 것 같고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남자 기준으로 한 800점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경험이고 다른 회사는 사실은 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면접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비슷비슷해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스펙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교육팀도 그렇고 보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채용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표현이다. 뭔가 신입사원이 뭔가 개성을 표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검증된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경험들, HR 인턴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많네요. 저희 인사팀에 있는 동안 제 개성을 펼치고 싶어서 되게 막 힘들었거든요. HRD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교육학 석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하면은 좋은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2년을 또 하자니 다른 기회들도 날아가고 해서 저도 이거는 너가 정말 죽어도 교육이다 라고 한다면 확률은 올라갈 것이다. 근데 너 그것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도 해주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뭐 추천한다, 아니다, 뭐 어쨌든 답변을 주실 텐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을 할 거면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길이 다양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만 목숨 걸지 말아라. 너가 할 거는 뭐 영업이 잘 맞으면 영업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올인을 하냐. 약간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정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 HLD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좀 학구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도 많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도 조금 모두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HLD 업에서 대학원 졸업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이고 글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다. 자 그럼 우리 통계를 한번 내볼까요? 여태까지
과장님이 10년 동안 후배들도 많이 봤었고 동료들도 있잖아요. 네. 입사할 때 석사가 몇 대 몇이었어요? 입사할 때 석사 한 2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80% 정도가 없이 입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크리티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대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더 석사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도 무시 못하죠, 사실. 자, 그럼 결론? 석사를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직무 개발의 기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입사하는데 특히 여러분의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네요. 예. 모두가 조성은 되어 있지만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그거 말고 다른 요소들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HRD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OD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뭐 스펙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스펙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펙을 찾자면 사실은 비슷한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운영을 해봤거나 아니면 교육 기획을 해봤거나 그런 경험들인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조교를 해봤거나 아니면 교육 업체에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인턴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될 수가 있겠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이나 이런 거에서 입상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펙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합리적인 솔루션을 도출을 하고 이왕이면 매력적인 형태로 콘텐츠까지 혹은 상품까지 서비스까지 기획을 해봤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맥락과 논리 그리고 니즈 분석을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스펙이 있으시면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뭐 콘텐츠를 기획해보거나 아니면 발간해봤거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보대사를 했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뭐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뭐 딱히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쵸. 아시잖아요. 사실 인사 쪽이 그 노무사나 아니면은 뭐 경영지도사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여유가 많은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 관심 있다 정도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뭐 PHR이라든지 아니면 HRM 전문가 혹은 뭐 인재개발사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관심 있다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인사직무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그 HR더가 되고 싶다 한다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역량. 일단 소통 능력이 최고 중요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직무 교육 하나 개발하려고 엔지니어 저희는 반도체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니즈 분석을 하느라고 경청의 자세를 하느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느라고 거의 그 차에 보면은 고개 끄덕이는 인형 있잖아요. 아, 그 강아지. 예. 네. 그 수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통 능력 체화가 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분석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약간 요즘 유행하는 깡. 깡? 네, 깡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쇼맨십이기도 하고 어떤 강한 리더십일 수도 있는데 내가 당황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 당황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필요하고 그리고 신입이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서비스 마인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정말 서비스 전문가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 교육이 이제는 학습의 기회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습 경험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처음에 들어와서 나중에 나갈 때까지의 그런 여정을 관리하는 호텔업이나 뭐 승무원분들처럼 사실은 우리 또한 학습 경험을 정말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 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서비스 마인드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